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여? 이 말은 무심하게 던져지지만 듣는 이의 가슴엔 오래 남습니다. 그 말은 당신의 감정을 무효화합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그 아픔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내 말에 왜 그렇게 예민해? 농담도 못 받아줘? 하지만 그 농담은 누군가에겐 울고 나서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의 주인은 자신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감정에 둔감한 삶은 철학적이지 않다고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것을 절제라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내 편이라면 당신의 반응보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봅니다. 말이 오해를 낳았을 때 내가 아니라 당신의 상처를 먼저 살핍니다. 그러나 내 편이 아닌 이들의 언어는 항상 당신을 기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도를 방패 삼고 당신의 감정을 과민함이라 몰아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말은 감정의 가장 날카로운 모서리라고. 그가 보기에 언어는 권력이며 관계 속 힘의 균형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당신이 듣는 말이 계속 당신을 작게 만들고 당신이 잘못 느꼈다고 말하게 만들며 결국 당신의 감정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건 내 편의 언어가 아닙니다. 내 편의 언어는 따뜻하고 명확합니다.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네. 이 말 속에는 상대의 감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편이 아닌 이들은 이해보단 정당화를 앞세웁니다. 가끔 사과를 하더라도 어쨌든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는 말로 끝내 자기 책임을 걷어갑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말은 더 무섭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쉽게 떠나지 못할 걸 알기에 더 쉽게 말을 던지고 더 자주 마음을 밟습니다. 사유하십시오. 언어는 관계의 거울입니다. 당신을 살피는 말, 감정을 끌어안는 말.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이 진짜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들면 세상 어떻게 살아? 너만 힘든 줄 아니? 나는 말도 못하게 하네. 이런 말들은 겉으론 이성적인 척하지만 실은 상대의 감정을 차단하고 그 위에 자신의 기준을 얹습니다. 그 말들이 쌓이면 당신은 점점 말이 줄어들고 표정을 감추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감정이 틀린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감정을 교환하는 장입니다. 하지만 내 편이 아닌 이들은 감정을 교환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줄 세우려 합니다. 그들이 던지는 언어에는 공감이 없습니다. 그 말에는 내가 맞다는 확신만 있고 너는 왜 그렇게 느끼느냐는 의심만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뜻을 드러내는 그릇이라고. 그 뜻이 따뜻하지 않다면 아무리 말이 정제되어 있어도 그 말은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말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늘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틀에 나를 끼워 맞추려 합니다. 그 말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감정 표현을 멈추고 상대의 눈치를 보며 내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만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진짜 내 편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아파하는지를 존중합니다. 그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줍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목적이지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그 말처럼 감정도 이해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할 목적입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설명하게 만들고 그 감정을 계속 정당화해야만
존중해주는 관계는 결코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성찰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 말이 내 마음에 어떤 그림자를 남기는지 보십시오. 내 편은 늘 정답을 말하진 않지만 적어도 나를 틀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들은 말이 당신을 아프게 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에 다시 깊은 문을 닫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그 정도는 그냥 넘기지 그래. 다른 사람은 그보다 더 힘든데. 이 말들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해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당신의 슬픔을 무겁다고 여기고 당신의 고통을 불편해하는 태도입니다. 진짜 내 편은 당신이 무너진 자리에서 정답보다 먼저 손을 내밉니다. 말을 아끼고 조용히 옆을 지키며 말보다 마음으로 당신을 받아줍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의 주인이 되기 전에 침묵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만 집중하고 상대의 침묵이 가진 의미를 놓칩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당신의 말을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러도 무겁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단순히 내 말이 먹히는 구조로 만들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항상 설명하라 말하고 자신을 납득시켜야 이해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정은 납득이 아닌 납득하지 않아도 되는 그 너머의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말을 자주 끊는 사람과 감정을 설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나요? 관계의 피로는 감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감정을 전달했을 때 돌아오는 무반응, 무시 혹은 왜곡된 해석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말하는 존재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이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내 편이 아닌 언어는 당신의 진실을 가리고 당신의 감정을 틀린 것으로 만들어 결국 당신이 스스로의 마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사유하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에게 가장 자주 들려온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 말이 당신을 살렸나요? 아니면 지치게 만들었나요? 그 답은 누가 당신의 편인지 말해줄 것입니다. 그들은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말하고 내가 말해줄게 이렇게 해야 해라고 단정 지으며 당신의 생각을 수정하려 듭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말들이 반복되면 당신은 어느새 자기 감정을 숨기고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골라낸 단어, 상대의 반응을 먼저 상상하며 지워버린 마음들. 그건 감정의 소통이 아니라 긴장 속의 생존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모든 이에게 닿을 수 없으며 어떤 이들은 그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내 편이 아닌 이들은 당신의 진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건 오해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며 자신을 먼저 변호합니다. 하지만 내 편인 사람은 내가 오해했든 잘못 들었든 상관없이 내가 아팠다면 그 감정부터 받아줍니다. 그들은 설명보다 공감을 먼저 꺼냅니다. 정답보다 마음의 온기를 꺼내놓습니다. 우정이란, 사랑이란 상대방을 논리로 설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그 아픔을 인정하고 함께 침묵을 지나 다시 말을 꺼낼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일입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언어는 항상 이성과 조언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그 말이 틀리진 않았을지 몰라도 그 말이 당신을 더 혼자이게 만든다면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은 검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훈련하고
그 말이 누군가를 찌르지 않도록 다듬는 것을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언제나 말을 무기처럼 씁니다. 논리라는 칼을 휘두르고 조언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방패를 앞세워 결국 당신을 말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성찰하십시오. 말을 할수록 외로워지는 관계, 조언을 들을수록 작아지는 자존감, 그 모든 언어의 파편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박혀 있는지, 진짜 내 편은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아플 때 조용히 손을 내미는 그 사람, 당신이 침묵할 때 기다림으로 마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말도 못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널 위해서야. 나였으면 벌써 잊었겠다. 이런 말은 걱정이나 배려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엔 당신의 감정을 시험하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보고 관계를 판단하려 합니다. 울면 약하다고 하고, 화를 내면 예민하다고 하며, 침묵하면 무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늘 채점을 당하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표정을 짓기 전에 의미를 해석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조건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짜 우정은 너는 너고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하지만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당신이 언제나 그들 기준에 맞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강해야 하고 지치지 않아야 하며 감정은 빠르게 회복하고 상처는 금방 덮기를 요구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자기 옆에서 잘 기능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말을 통해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요즘 너 좀 달라졌어.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전엔 안 그랬잖아. 그 말에는 진심 어린 질문이 없습니다. 오직 판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을 조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진짜 내 편은 당신이 변해도 곁에 있고 당신이 울어도 가만히 손을 잡아줍니다. 당신의 상처에 정신 차려 대신 힘들었겠구나라는 말을 꺼낼 줄 압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강인함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균형을 말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되 절대 무시하거나 무감각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작게 보는 사람, 당신의 말에 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 그들은 결국 당신을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유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가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를, 그 말이 당신을 더 깊이 숨게 만들고 더 자주 설명하게 만들고 더 오래 혼자 있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도 우정도 아닙니다. 진짜 내 편은 말을 꺼내기 전에 마음을 먼저 읽으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주 이런 말을 하게 되진 않으셨나요? 그땐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 상황이 너무 벅찼던 거야. 이 말들은 변명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자꾸만 내면에서 끌어올려야 했던 자기 해명의 문장들입니다. 왜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만 자꾸 설명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진심보다 해석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에도 숨은 의미를 찾고 행동 하나에도 감정을 덧씌우며 결국 당신을 의심의 프레임 안에 가둡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목적이어야지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내 편이 아닌 이들은 내 감정을 나를 다루기 위한 정보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또 그 얘기야? 그만 좀 징징대. 그렇게까지 예민할 일은 아니잖아. 그 말들은 모두 당신의 감정을 단순화하고 축소시킵니다. 감정이 이해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설명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내 편은 당신이 한 문장도 말하지 않았을 때 이미 당신의 마음을 짐작하고 함부로 해석하지 않으며 당신을 설명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말하는 시간보다 그 고통을 옆에서 함께 견디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늘 왜 그랬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내 편인 사람은 얼마나 아팠는지를 묻습니다. 관계는 사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존중하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그 관계는 안전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당신의 감정을 매번 의심하고 당신의 마음을 설명하라 요구하는 관계는 점점 당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성찰하십시오. 그 사람 앞에 서면 당신은 더 많이 말하게 되나요? 아니면 더 말없이 편안해지나요? 진짜 내 편은 당신을 말하게 만들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일로 아직도 힘들어? 그건 내가 좀 더 단단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사람들과 지내? 이 말들은 위로가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언도 아닙니다. 그건 상대가 당신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그 한계를 넘으면 당신의 감정은 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스토아 철학은 고통을 조절하는 법을 말하지만 그 고통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그 감정을 제대로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 평정심에 다가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편이 아닌 이들은 당신의 슬픔을 다루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느끼면 그 무게를 줄이기보단 그 무게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감정마저 다시 삼켜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게 되고 마음의 문은 더 단단히 닫히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서로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미덕의 나눔이라 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서진 채로도 함께 있어주는 그 자세에서 옵니다. 당신의 마음을 평가하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물을 기준 삼아 이 정도는 괜찮다. 이건 좀 오버다. 자신만의 척도로 상처를 분류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 편은 상처의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곁에 머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축소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어줍니다. 말보다는 온기 있는 눈빛으로 해결이 아니라 공존을 선택합니다. 사유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인가? 당신의 감정을 점수 매기는 사람인가? 그 차이는 결국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더 살아나는가, 더 꺼지는가로 나타납니다. 당신을 평가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감싸 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당신의 편입니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그런 일이 힘들었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를 이해해. 하지만 이제 그만 넘겨야 하지 않을까? 이 하지만은 관계의 단절을 부드럽게 포장한 경계선입니다. 그 말은 위로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당신의 감정을 꺾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그 끝에 다시 칼날을 숨깁니다. 하지만 이후의 말은 언제나 상대가 중심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잠시 언급되지만 곧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준, 그들의 방식이 들어섭니다. 결국 당신은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설득당합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해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진심으로 털어놓은 이야기는 논쟁이나 충고로 끝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절제와 내면의 평정을 강조하지만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라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누군가가 괴로워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고요한 힘을 덕성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당신이 말하는 모든 문장에 하지만을 붙입니다. 그건 당신을 반박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보다 자기 말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짜 내 편은 말의 끝에 하지만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랬구나로 마무리하고 많이 힘들었겠다로 응답하며 상대의 감정을 덜어내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머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말이 아니라 말 없는 동행이라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처음으로 타인의 시선 없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반복되는 관계는 결국 당신의 감정을 조건부로 다룹니다. 그 감정이 합리적일 때만, 이해할 수 있을 때만 표현해도 괜찮다는 묵시적 허락을 받게 됩니다. 성찰하십시오. 그 사람이 내 말에 자주 하지만을 붙인다면 그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설득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해받고 있나요? 내 편은 언제나 감정을 평가하지 않고 감정을 함께 앉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주는 공기가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무거운 침묵, 말은 없지만 감정은 가득한 그 분위기 속에서 당신은 숨을 고르게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언제나 말로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리고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고 결국 사과하게 만듭니다. 그 침묵은 기다림이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도구입니다. 말을 꺼낼 수 없는 분위기, 감정을 표현하면 틀렸다고 느껴지는 자리, 그 안에서 당신은 더 이상 자유롭게 숨 쉬지 못합니다. 진짜 내 편은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 앞에선 침묵조차 지지의 한 방식이 됩니다. 침묵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껴안는 배려가 되고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닿아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보다 표정을, 표정보다 침묵을 더 강력한 인간관계의 신호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관계를 가장 깊은 신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내 편이 아닌 사람은 그 침묵을 통제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먼저 말 걸기를 기다리고, 당신이 사과하길 바라고, 심지어 당신이 먼저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관계에 기울어진 균형이며 우정이 아니라 감정의 종속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짜 친구는 나의 존재가 그 자체로 의미가 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 그것이 우정의 본질입니다. 사유하십시오. 말이 없을 때 당신은 그 사람 앞에서 편안한가요? 아니면 더 숨이 막히고 있는가요? 침묵 속에 담긴 진심은 말보다 더 정직합니다. 당신을 조용히 지켜보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느껴보십시오. 진짜 내 편은 당신이 침묵해도 그 자리에 머물며 마음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보다 아픈 건 가장 필요할 때 그 사람이 곁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수없이 힘내를 말하지만 정작 내가 무너졌을 땐
피곤하다며 바쁘다며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그들은 평소엔 내 옆에 있는 듯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그 자리를 비웁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조용한 거절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운이 좋을 때가 아니라 운이 나쁠 때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말한 사랑의 의지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말이 달콤하다고.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은 아닙니다. 웃으며 내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 사람이 마음까지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진짜 내 편은 내가 잘나지 않아도, 침묵에 잠겨 있어도, 아무런 설명 없이도 곁에 머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위로보다 먼저 나의 존재를 지켜주고 해답보다 먼저 함께 버텨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결국 말보다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마음이 있는 자리를, 말이 아닌 시선이 머무는 방향을, 말이 아닌 진심이 증명된 그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사람이 아니라 외로움만 남긴다고. 그 말처럼 당신을 홀로 두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편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찰하십시오. 힘들 때 곁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나요? 말없이 나를 안아준 사람. 내가 울어도 조용히 등을 두드려준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고개를 끄덕여준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편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